야, 저기 아줌마, 차 한 잔 타줘. 이 한마디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악의 실수로 기록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신임 대령이 무심코 던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는 꿈에도 몰랐을 테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차디찬 목소리가 사령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도 박민준 대령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무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신임 대령은 그런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성의 진짜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제7사단 본부는 늘 그렇듯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병사들의 발소리와 각종 지시사항이 건물을 가득 채웠죠. 이런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박민준 대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최우수로 마친 자신의 이력을 떠올리며 사령관실로 향했습니다. 박민준은 39살의 대령으로 승진한 유망한 장교였어요. 185cm의 위풍당당한 키,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넘치는 자신감이 그의 상징이었죠. 오늘은 새로 임명된 작전 참모로서 사령관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사령관실 문 앞에 도착한 박민준은 군복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제복, 빛나는 계급장, 그리고 흠없는 군화까지 모든 게 이상 없었어요. 그는 살짝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들려온 소리에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시야에 비어있는 사령관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대신 한쪽 소파에는 검은색 슈트를 입은 여인이 조용히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군복이 아닌 민간인 복장이었죠. 박민준은 순간 혼란스러웠지만 곧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사령관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 비서나 보좌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의 머릿속엔 자신이 대령이고 저 여자는 아마 하급 여군이나 민간 직원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령관님은 언제 돌아오시나요? 박민준이 위엄있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서류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런 무응답에 박민준의 자존심이 상처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대령으로서의 위엄이 무시당한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묻고 있는데 왜 답이 없습니까?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제야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나이, 차분하고 냉철한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그 시선엔 뭔가 날카로운 기세가 스며 있었죠. 사령관님은 곧 돌아오실 겁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박민준에겐 이조차 무례하게 들렸어요. 자신보다 낮은 계급으로 보이는 상대가 제대로 된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거든요. 박민준의 짜증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첫 인상을 강하게 남겨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순 없었어요. 그는 어깨를 펴고 더 권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잠깐, 당신 계급이 뭡니까? 목소리에 압박감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무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런 태도가 박민준을 더 자극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데 왜 무시하나요? 예의가 어디 갔습니까? 여인이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마치 상대를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필요하다면 알려드리죠. 필요하다면 지금 상관이 묻는데 당연히 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민준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령 지위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육사 출신 엘리트로서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작전 참모 박민준 대령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인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령관님 면담인가요? 그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박민주는 점점 흥분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와서 기다린다는 사실도 거슬렸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뭐 하세요? 적어도 커피라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사복 차림의 여인을 비서나 하급자로 보고 당연히 자신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저기 아줌마, 차 한 잔 타줘. 사령관님 오시기 전에 마실게. 충격적인 지시가 나왔습니다. 박민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 심부름을 시켰어요.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요. 여인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하지만 박민주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차요. 블랙커피로 해주세요. 설탕은 빼고. 박민주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자신의 지시가 먹혔다고 믿었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물도 한 잔 가져다 줘. 목이 타네. 여인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엔 평가하는 듯한 기운이 있었어요. 마치 상대를 분석하는 것 같았죠. 빨리 안 가요? 사령관님 오시기 전에 해야지. 박민준이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상황을 완벽히 통제했다고 느꼈거든요. 아, 그리고 방이 좀 더워. 에어컨 좀 세게 틀어줘. 이제는 완전한 명령조였습니다. 박민주는 마치 이 사무실의 주인처럼 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박민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어요. 185cm의 키로 압도하려는 의도였죠.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대에서 반말로. 그것도 거칠게. 박민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대령이라고 했잖아. 육사 출신이고. 여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연함이 박민준에겐 더 도발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 이런 무례한 년이 다 있어. 군대가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어. 박민준이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큰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 지금 진짜 화났어. 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나도 그냥 있지 않을 거야. 박민준이 자신의 계급장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은빛 대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대령이야. 나 같은 사람이 너 같은 놈한테 이런 취급받을 이유가 없어. 여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계급은 잘 압니다. 알아. 그럼 왜 이렇게 나와? 상관한테 무례하게. 박민준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 이름 뭐야? 어느 부대야? 필요하다면 말씀드리죠. 또 그런 식이야. 좋아. 내가 알아보겠어. 박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려는 거예요. 여기 사령관실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 사복 입고 40대쯤 돼 보이네. 전화를 받은 쪽에서 대답이 오자 박민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 없어. 그럼 외부인이야. 박민준이
그녀를 더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외부인이라면 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너 왜 왔어? 신분증 내놔. 신분은 사령관님께서 확인하세요. 뭐라고? 내가 지금 확인하겠다는데. 박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신분증 줘. 권한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이 말에 박민준이 폭발했습니다. 권한. 내가 대령인데 무슨 권한이 더 필요해? 너 지금 나 완전 무시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충격적인 인정이었어요. 박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끝까지 가보자. 박민준이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던 하사관 몇 명을 불렀어요. 여기 와봐. 하사관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령관실에 이상한 여자가 있어. 확인해봐. 어떤 여자요? 사복 입고 완전 무례해. 내가 대령인데도 무시하고 있어. 하사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지만 따라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선 하사관들이 그녀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지만 여인은 대답 없이 그들을 봤어요. 맞지? 완전 무시하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어? 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하사관들도 점점 의심을 키웠어요. 혹시 민원인인가요? 사복으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맞아. 보안 문제야. 신분부터 확인해야 해. 하사관들도 박민준 편에 섰습니다. 대령의 말에 따르는 게 안전하다고 봤어요. 아줌마, 신분증 보여주세요. 이제 하사관들까지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박민준을 따라한 거죠. 여기 왜 오셨어요? 여인이 여전히 침묵하자 하사관들도 짜증을 냈습니다. 야, 우리가 물어보는데 왜 안 대답? 맞아. 여기가 어딘 줄 알아? 하사관들의 태도가 거칠어졌어요. 박민준이 지켜보고 있다는 게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죠. 대령님 말씀대로예요. 이런 사람 처음 봐요. 이런 반응에 박민준이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내 말이 맞지? 완전 이상해. 이제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마침 복도솔 안에 다른 장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위 2명과 소령 하나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 잘 왔어. 여기 이상한 여자가 신분을 안 받. 새 장교들도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사복으로 어떻게 들어왔지? 보안이 문제야. 장교들도 박민준 편에 섰습니다. 이제 사무실은 여인 혼자 대 여러 군인들의 대치 상황이었어요. 아줌마, 이제 그만하고 말해. 왜 왔어? 소령이 나섰습니다. 사령관님, 어떻게 만나려는 거야? 예약 없이. 맞아. 절차가 있는데. 이제 완전 집단 압박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에워싸고 몰아붙였어요. 야, 이제 나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박민준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승리감이 넘쳤어요. 최지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뭔가 위압적인 기운이 풍겼어요. 폭풍전의 고요처럼요. 다들 즐거우시네요.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최지은의 말투엔 날카로운 위협이 스며 있었어요. 박민준과 장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분위기가 갑자기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박민준이 더듬었습니다. 압박감에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최지은이 천천히 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걸음걸이는 군인답게 똑바르고 흔들림 없었어요. 박민준 대령이시죠? 그래.
왜? 육사 몇 기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민준이 당황했지만 자랑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70기야. 그것도 최우수 졸업. 아, 그러시군요. 최지은의 반응은 무미건조했습니다. 감탄은커녕 지루해 보였어요. 전투 경험은 있으신가요? 전투. 왜 물어봐? 궁금해서요. 박민준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질문이 너무 전문적이었어요. 이라크에 파견 갔어. 2년 동안. 어느 부대요? 특수부대 출신이야. 왜 자꾸 물어봐? 최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특수부대라면 고공강화 훈련도 받으셨겠네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박민주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지만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강화 고도는 보통 어떻게 세팅하나요? 이제 완전 이상했습니다. 이런 세부 지식을 아는 민간인이 있을 리 없었어요. 그건 왜? 너 정체가 뭐야? 박민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이상하다는 눈치였어요. 최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위험해 보였어요. 조금 전 차 타달라고 하셨죠. 그게 왜? 설탕 빼라고도 하시고.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에어컨도 세게 틀어달라고 하시고. 왜 다시 말해? 기억하려고요. 섬뜩한 대답이었어요. 최지은의 목소리에 위협이 스며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감사 규정하는 분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감사 규정.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최지은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현장을 분석하는 듯 했어요. 사단 감사 시기는 언제였죠? 장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는지 모르겠었어요. 그건 왜? 최지은은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부대 기강은 어떤가요? 특히 상관의 하급자, 대우 말이에요. 질문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사하는 듯 했어요. 너가 왜 그런 걸 알아? 제 일과 관련돼서요. 일. 무슨 일? 부적절한 지시 받은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개인 심부름 같은 거.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한 짓이었어요. 그런 건 왜? 일반 질문이에요. 하지만 그 말이 전혀 일반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감사 매뉴얼 보신 적 있나요? 특히 갑질 부분. 이제 모두 긴장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압박을 줬어요. 너가 왜 그런 걸 알아? 필요해서. 공부했어요. 필요. 무슨 필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최지은이 주머니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뭐 적고 있어? 기록이에요. 오늘 일들. 박민준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기록이라는 말이 무서웠어요. 박민준 대령. 오전 9시 15분경. 사령관실에서. 야, 그만해. 너가 뭔데? 제 권한 안에서요. 권한. 무슨 권한? 박민준이 소리쳤지만 최지은은 계속 적었습니다. 차 심부름 지시. 오전 9시 20분경. 그만. 그거 찢어버려. 박민준이 달려들려 했지만 그녀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폭행 시도까지 적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박민준이 멈췄어요. 너 대체 누구야?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최지은이 시계를 봤습니다. 사령관님 오실 시간이네요. 30분 후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박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사령관 일정을 왜 알아? 약속이 있어서요. 약속. 최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네, 중요한 약속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이었어요. 차려. 구령이 울렸습니다. 사령관이 오는 신호예요. 모두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뭐야? 사령관님이 벌써. 박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상황이 안 끝났는데요. 문이 열리고 이상훈 사령관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위험 있는 인상, 가슴에 별 2개가 빛났어요. 경례, 모두 일제히 했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시선은 최지은에게 갔어요. 장군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순간 사무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령관이 누구에게 장군님이라고. 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군은 별 2개, 고급 장성급이었어요. 괜찮아요. 사령관님. 최지은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권위가 서렸어요. 감사팀에서 오신 최지은 장군입니다. 사령관이 소개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밝혀졌어요. 감사팀. 박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모두 긴장했습니다. 네, 육군 감사팀입니다. 최지은이 인사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장군님께서 우리 사단 감사를 위해 오셨어요. 사령관의 설명에 박민준이 휘청였습니다. 감사팀 장군에게 차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특히 부대 기강과 갑질 문제를 집중 점검하시러요. 사령관의 말에 모두의 얼굴이 질렸습니다. 갑질이라니. 바로 방금 일어난 일이었어요. 장군님, 문제 있으셨나요? 사령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최지은의 표정이 차가웠어요.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가 노트를 펼쳤어요. 박민준 대령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박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최지은의 단호한 말에 박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군 앞에서 감히 오전 9시 10분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녀가 노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시작됐어요. 박민준 대령은 저를 비서로 착각했습니다. 사령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령관이 박민준을 노려봤습니다. 장군에게 심부름이라니 상상 못할 일이에요. 블랙커피로 설탕 빼라고 했고 최지은이 세세히 보고했습니다. 물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박민준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게 기록됐다는 충격이었어요. 에어컨도 세게 틀어달라고 했고 대답 안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사령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교와 하사관들을 불러 집단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제 다른 장교들도 창백해졌습니다. 공범이었으니까요. 최지은이 사령관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사령관님, 이게 귀부대의 기강인가요?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사령관이 땀을 흘렸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 못했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 앞에선 작아질 수밖에요. 박민준, 대령, 최지은이 불렀습니다. 권위가 넘쳤어요. 네, 네. 박민준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기가 완전 죽었어요. 조금 전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차 타달라고. 죄송합니다. 박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게 없었어요. 에어컨 세게 틀어달라고도 했고 죄송합니다. 물 가져다 달라고도. 최지은이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박민준의 어깨가 처졌습니다. 저를 뭐라고 불렀나요? 죄송합니다. 야라고, 아줌마라고. 박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이 가득했어요. 감사권 발동하겠습니다. 최지은의 선언에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식 조사 시작이었어요. 박민준 대령, 상관 모독과 갑질 혐의로 조사합니다. 장군님, 제발. 박민준이 애원했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장교와 하사관도 공모 혐의로 조사 대상입니다. 다른 이들도 절망했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군 생활이 끝날 수 있었어요. 특히 집단 압박은 가중 처벌입니다. 최지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고했습니다. 자비는 없었어요. 사령관님. 네. 장군님. 이 부대는 전체 감사 필요합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어요. 박민준 대령은 즉시 보직 해제하고 대기 명령하세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관련자들도 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군 경력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최지은이 박민준을 봤습니다. 대령님, 원하셨던 차는 안 드시겠어요? 섬뜩한 농담이었어요. 박민준이 무너졌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는 있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버리셨죠. 최지은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보고서는 일주일 내 본부로 갑니다. 장군님, 박민준이 외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외모나 계급 보고 굴지 마세요. 누구에게든 기본 예의를 지키세요. 최지은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에 권위가 넘쳤어요. 다음엔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신임 대령의 오만한 갑질이 초래한 비참한 끝이었어요. 권위를 과시하려다 더 큰 권위에 짓밟힌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